자, 학교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썰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되겠죠? 미래 4차 산업의 주인공 국립공주대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닥쳐온 코비드19로 인하여 수업을 인터넷 방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이 만든 환경적 파괴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간에 의해 나타나는 이 바이러스, 오늘도 이 바이러스를 치료제를 만들고 여기에 모든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와중에도 우리는 뭔가 4세대, 5세대, 6세대 미래를 위한 특허와 창업이라는 과목으로 오늘 이 한 과목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특허를 우리가 알고 창업을 알고 또 미래 계획을 알고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스파트하게 자기 계획을 세우고 미래 버전을 찾느냐, 이것이 우리의 학습 목표이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테이트 게이지 프로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찾아내서 창업의 굴레로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창업과 특허 경영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목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미래 창의 능력을 키우는 발명. 두 번째, 4차 산업시대의 특허 경영. 세 번째, 특허 경영을 통한 창업의 목적. 네 번째, 특허 경영 전략. 다섯 번째, 창업의 정석. 여섯 번째, 지식재산권.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여러분의 미래의 꿈을 아름답게 피워주는 과목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 창의 능력을 키우는 발명입니다. 여러분, 발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삶에 한 구석에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고 그 새로운 만든 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발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가방, 속옷, 또 지금 이 교실, 강의실, 미래 자동차, 모든 것이 발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명을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유명한 교수님, 유명한 박사님, 또 유명한 정치가한테 발명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전부 다 손을 설레설레 내줍니다. 자, 그렇다면 발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응아응아 울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없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같은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또는 이거를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느냐,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발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암을 걸린 사람이 어떠한 약을 먹고 어떠한 치료를 해도 안 되는데 무수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발견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19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에이즈 치료제, 새로운 약물을 주입해서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50% 이상을 완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종 바이러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꾸며내고 우리한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심어주는 것을 찾아내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발명입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 나라와 나라, 땅과 땅을 뺏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전멸하려고 했고, 또 유럽을 전쟁으로 이겼고, 우리도 그 와중에 징기스칸이라는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나라를 뺏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식재산권입니다. 오로지
페이턴트 특허를 통한 산업사회에서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느냐. 이 부강한 나라를 말하자면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특허 지식재산권으로 내가 흡입할 수 있느냐, 내가 그 자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강하고 가난하고를 결말해줍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G2라고 그랬죠. 미국과 중국을 싸잡아서 G2라고 합니다. 양대 거대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정말 일반 소국들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만드는 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그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게 말해서 G7에 들어가는 지식재산권 선두국가입니다. 하지만 선두국가의 면면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아주 멋지고 휴먼 테크놀로지,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아이디어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이 만들었던 남이 거를 보고 우리가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창의 능력을 키우는 발명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양의 학부모님은 내 자식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한국의 학부모님은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돌아오면 오늘 무엇을 배웠니? 질문의 방법과 테크닉이 틀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창의력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배운 거는 우리는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에듀케이션, 교육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70 먹은 어르신이, 80 먹은 어르신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또 하나는 5살 먹은 영재와 7살 먹은 영재가 대학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용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야 그 아이의 학습 능력에 의해서 미래에 심어주는 지름길입니다. 자, 과거의 서울 모습입니다. 무려 50년 전에 한강에서 수영을 하고 무려 50년 전에 얼음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급 빌딩이 나란히 건설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는지, 이 발전이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바로 발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발명을 하기 위해서 발견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서 우유를 보십시오. 몇 개로 보입니까? 4개죠? 그러나 위에서 밑으로 보시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자, 발명은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맨 먼저 찾아낸 것을 누가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 제품이 얼마만큼 인간한테 가치가 있는지 그 밸류에 의해서 그 발명품이 성공하고 안 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리다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지멘스는 이 통신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을 연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죠. 하지만 그 회사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디 변하냐? 지금은 4차 산업에 의한 창의적인 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글로벌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업을 할 때도 남들이 다 행고 남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창업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들이 하지 않는 블록쇼를 창조해야 됩니다. 자, 위에 도표 그림을 3개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발명품을 발명할 때 A와 B와 3개가 무엇이 틀린지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자, A는 다리가 4개가 있습니다. 또 A는 등받이가 있습니다. 자,
B는 다리가 4개입니다. 또는 3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의자가 라운드에 등받이가 없습니다. C는 등받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발명할 때 본 발명은 다리가 있고 등받이가 있고 의자가 있는 것이다 했을 경우에는 B와 C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이 A라는 발명품이 이것을 발명할 때 반드시 다리와 등받이를 표현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B가 나올 수가 있고 C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이 창의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발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 세계 최고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흑연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일진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연필을 만드는 흑연 덩어리로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죠. 만약에 흑연 10kg으로 3kg의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면 이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아몬드라면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산업사회에서 커팅, 무슨 스트럭처 커팅이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 커팅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나오는 LCD, PCB 모든 커팅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는 일진 다이아몬드에서 이 소결제를 응결시킨 기술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발명품, 이런 기계를 만들었을 때는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발견과 발명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자, 연필이 있어요. 자, 연필에 지우개를 끼웠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말할 때 연필에 지우개를 꼽았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금속 밴드가 없었다면 연결이 되겠습니까? Why?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냐? 사실은 각자 다 중요한 하나의 발명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만 있고 지우개가 있다. 금속 밴드가 없다면 하나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미국의 유명한 담배 회사 카멜이 있습니다. 이 카멜과 담배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스트라이크라는 거 아시죠? 담배를 맨 먼저 만들 때 셀룰로판으로 잘 만들었을 때 그 담배 회사에서는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아이디어를 만든 담배 회사에서 그 담배를 아주 쉽게 커트하는 그 셀룰로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맨 먼저 만들었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게 그 다음 아이디어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필이 있었고 지우개가 있었지만 이거를 묶어줄 수 있는 밴드,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합 기술입니다. 융합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가장 비싼 똥이 고래똥이랍니다. 이게 인도양, 대서양에서 있는데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 고래똥이라는 것이 이 대서양 인도에 다니면서 고래가 이 응아를 하면 이 응아가 이 바닷물에 침전돼서 어느 나라든 이 구석에 가서 이게 모인답니다. 근데 이 똥을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향수입니다. 용연향이라고 1kg에 하나로 약 이게 1g에 42,000원에 거래된답니다. 그렇다면 이 고래똥 무게에 따라서 몇십억이 될 수 있고 몇백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3억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똥이 3억짜리입니다. 자, 이게 발견입니다. 자, 근데 단순하게 이걸 발견으로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쓰레기로 봤을 경우에는 쓰레기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연구를 해서 만든 우리 여성분이 가장 비싸다고 쓰는 향수가 바로 용연향이라고 합니다. 자, 요 옆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 일라이트, 돌멩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이 그냥 돌입니다. 충청북도 영동에 나는 돌인데 바로 이 돌 이름이 일라이트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충청북도 영동에 많이 난다고 해서 지금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 돌 가지고 뭐 음식을 숙성시키는 방법, 또는 우리가 바이러스 예방하는 방법, 또는 무슨 뭐 이렇게 죽었던 피부를 살리는 방법, 이거를 수많은 과학자가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공학과 과학은 틀립니다. 자, 여기서는 공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재료들을 발견해서 이 발견된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상품, 인간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일라이트로 화장품을 만든다. 그렇다면 돌멩이로 어떻게 화장품을 만들까요? 어떻게 원료를 뽑을까? 만약에 돌멩이를 갈았습니다. 파우더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유리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파우더를 얼굴에 발랐다? 얼굴에 막 유리섬유로 피투성이가 되겠죠? 자, 이 파우더로 즙을 만듭니다. 즙을 만들어서 그 즙을 가지고 많은 다른 상품, 우리 화장품 만드는 그 원료와 섞어서 만든 게 바로 일라이트 화장품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화장품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응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발명의 기초가 되는 발견의 기본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장품 회사에서 향수를 만드는 사람은 아침에 사무실을 출근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새로운 향을 찾기 위해서 꽃을 찾아가고 또는 무슨 뿌리를 찾아가고 새로운 향수를 찾기 위한 노력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창의적 발상이라는 건 말이에요.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소화기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플라워로 만든 소화기입니다. 일본 제품인데, 일본에서 발명한 거죠. 그 주부들이 주방에 꽃을 꼽아놨는데, 이 꽃이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방에 깜빡 실수해서 불이 났을 때 이 꽃을 가지고 확 던지면 불이 꺼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근간에 투척용 소화기라고 만들었죠. 요즘 삼성에도 광고도 하던데 불이 났을 때 이걸 확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소화기가 확 되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퍼펙트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죠. 자, 옆에 보면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움 속에서 성공하는 기업도 많지만 코로나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망하는 이 맥주 회사가 참 아름다움이 있죠. 자기 고향 주민 90명에게 1인당 29억씩 유산을 남겼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기업가 정신이 좋은 겁니까? 자기가 버는 돈을 내 고향 주민한테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잡혀서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 맥주를 함께 브라보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새로운 발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질을 찾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혁신을 이룬다지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보적인 혁신 발명품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LED인데, 인간이 필요해서 발명이 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백렬 전구라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시골에 가면은 호롱불, 기름으로 하는 불, 또 촛불. 자, 그래서 백렬 전구가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였습니까? 자, 하나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백렬 전구가 나왔을 때는 제품 수명이 1000시간, 그 다음에 연간 제품 비용이 1497원. 자, 그런데 3파정 램프라는 게 나왔죠.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때는 제품 수명이 15,000시간. 자, 지금은 LED를 많이 쓰고 있죠. 자, LED 램프가 25,000시간. LED를 가지고 우리가 자외선 치료기도 만들고 무슨 살균기 다 만들죠. 자, 그런데 이거와 같이 새로운 발명품이 나올 때는 누군가가 발명가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LED 발명은 일본의 니치 화학에서 1979년도에 발명을 한 겁니다. 니치 화학에서 원천 토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니치 화학에서 나카무라 박사가 이 LED를 발명했는데, 뭐 이후에 수업 시간에 한번 하겠지만, 어찌 보면 직무 발명인데, 이분이 이거를 발명해 놓고 회사에서 돈 한 푼도 못 받고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모 대학의 교수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기존에 있는 LED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또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니치화학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어떻게 보면 산업 스파이라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을 걸다 보니까 이 나카무라 박사가, 나는 니치화학에서 너희들을 만들어 주었고, 너희들이 나한테 보상들을 한 번도 안 줬기 때문에 무효다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니치화학에서 이겼죠. 나카무라 박사가 이겼죠. 자, 도쿄 법원에서 나카무라한테 200억엔, 한화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한 2천억 원을 이 니치화학에서 나카무라 박사한테 주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자, 그렇듯 내가 기업에서 어느 발명품을 하나 발명했을 때 기업의 사장과 오너와 같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런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흔 예로 알겠지만 토마스 에디슨이 한 11,000개, 한 1,100개 정도의 그 발명이 있죠. 자, 근데 토마스 에디슨 직류기를 많이 발명했어요. 자, 그런데 테슬라라는 분이 있어요. 자, 테슬라하고 에디슨이 틀린 점이, 에디슨은 장사꾼이에요. 사업가. 테슬라는 사업가가 못 되는 그냥 발명가죠. 창업의 기본이 뭐냐? 사실은 남들보다 똑같지 않은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케팅 능력이 없으면 발명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발명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 세계의 특허출원 4위국입니다.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성공할까요? 아니죠. 사실은 99% 망합니다. 왜 망하냐면, 내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 발명을 만들었는데, 그 발명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홍보를 못하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사람보다 한 수 아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발견과 발명 과학, 인코딩 하나가 돼야 되고, 또는 내가 발명하는 사람, 또 디자인하는 사람, 마케팅하는 사람, 셋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하나의 발명품이 탄생돼서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정주영 경영, 이순신 경영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일본에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중퇴해서 경상북도 의령에 자기 집에 왔을 때, 기존의 논 한마디가 200평입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0평에서 쌀 2가마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봤을 때 쌀 2가마니를 내가 나오게 한다면 결국은 다른 사람도 한마디에서 200평, 나도 한마디 200평, 나 이병철이야.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당시에 그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키웠답니다. 말하면 유기농을 했다는 얘기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쌀 2가마에 미꾸라지를 팔아서 쌀 1가마니. 결국은 어때요? 남들은 논 한마디에 쌀 2가마니인데 이병철 회장은 쌀 3가마니를 수확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의력이고 남들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정주영 회장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에 만든 자동차부터 우리나라의 셀러리만의 산증인 역사죠. 뭐 이거는 법 내에 싫어하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강남구라고 그러죠. 사실 강남구는 50년 전에, 아까 제가 전장에 말씀드린 50년 전에는 정말 누에 키우고 또 당근 키우고 시금치 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초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흥시 서초동, 뭐 이렇게 방배동도 경기도 시흥시 방배동, 또 잠실도 마찬가지. 이 정도로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표현하는 게 서울 종로구하고 용산구 정도가 서울이어서 한강을 못 넘어오게 만든 게 강남입니다. 그런데 그 강남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강남이 됐죠. 이 강남을 만든 사람이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입니다. 자, 이분들이 과거에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순신 경영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농림부 장관이었던 정은촌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건데, 배를 발명한다. 우리가 동해, 남해, 서해 배가 구조가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그 해수에 의해서 배 움직임이 틀리기 때문에 상선이라 할 경우에는 상선과 군함의 차이처럼 상선은 어떻습니까? 밑에가 둥글죠? 자, 상선의 용도는 짐을 많이 싣고 멀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짐을 많이 싣으려는 거 어떻게 해요? 배가 밑에가 둥글어야 되겠죠? 근데 군함은 어때요?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 되겠죠? 한 방 빵 쏘고 빵 와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밑에가 빼쭉하죠? 배에 보면은 선수 선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 선미에는 블록에 물을 채워서 배가 움직이는데 그 배로 인하여 수많은 첨단 발명품이 탄생하죠. 자,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할 때 이순신 장군하고 우리는 뭐 배가 20척밖에 없다, 12척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일본에는 군함을 가지고 쏜살같이 왔고 우리는 뭐 이렇게 조그만 배 몇 개 정도 있었겠죠. 자, 일본에서 우리한테 수군이 막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아이디어가 경영에 접목시킨 겁니다. 자, 일본에서 군함 가지고 막 쫓아와. 우리한테 막 화살을 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살을 맞지 않으려고 우리는 뭔가 보호막을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뚜껑을 씌운 겁니다. 이거는 군함, 지금 거북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경영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의 아이디어 상품을 치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거를 반드시 커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뚜껑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이, 자, 일본에서 또 불화살을 쏴야 됩니다. 불화살에 배 뚜껑에 맞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그 배 뚜껑에다가 철판을 씌웁니다. 자, 철판을 씌운 다음에 씌우고 나니까 일본 이 수군들이 우리 철판 위에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지 못하게 해서 그 철판에다가 철심을 심었죠. 자, 경영은 이런 겁니다. 경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창업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 이거는 전면이죠. 창업의 기본은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다. 단 아까 스테이지 플레이라고 했듯이 무작정 해고 나서 많은 사람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창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주영 경영, 이순신 경영, 이병철 경영,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동그라미의 역사를 보면 만약에 동그라미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전 세상이 굴러갈까요? 굴러가지 못해. 만약에 동그라미 바퀴가 없었다. 자동차 들고 다녀야 되나? 하긴 요즘에 그 코미디 같은 자동차 영화를 보면 겉모양은 자동차인데 내가 타고 있으면 내 두 발로 두 발로 걸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코미디 이야기고 실제 이 바퀴를 만들었을 때 나무 바퀴가 이렇게 크로스 되게 만들었겠죠. 한 바퀴 돌 때마다 어떻을까요? 덜커덩 했겠죠. 두 번째 아이디어. 자, 이거를 표현하게 되면 처음에는 나무 바퀴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그러면 덜커덩. 두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조립했겠죠. 이렇게. 자, 조립하다 보니까 잘 굴러가겠죠. 자, 세 번째는 이 터덜거리는 거. 쿠션을 주기 위해서 위에다가 고무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요게 나무바퀴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타이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건 프랑스에서나 여러 부품으로 나뉘어 있던 손수레나 마차 바퀴를 하나로 묶어주는 링을 뜻하는 것이었다. 당시 타이어는 당긴다는 의미의 불어 뭡니까? 타이어를 포기했다. 이 뜻이 영국과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유사한 발음을 묶다, 넥타이, 타이어와 비슷하게 타이어로 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발명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한 번에 이루어진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편이 있다. 이러한 불편을 어떻게 할까? 이 불편을 개선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바로 발명의 역사, 동그라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무조건 사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한 아이디어, 사용한 제품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고마움을 안다면 여러분도 미래에 충만한 발명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자, 증기기계를 다시 말해서 피스톤이 내가 물을 퍼내야 되는데 손으로 당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자, 그러면은 물을 끓이면 이 수증기에 의해서 이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실린더가. 그래서 이 물을 또 식으면 또 내려오겠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어찌 보면 전기기관을 발명을 한 겁니다. 누가? 철물상 기술자는 토머스 뉴커먼이.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전기기관을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이 전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엔진을 식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냉각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냉각기가 없다 보니까 이 성능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이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어떻게 보면 고민을 세운 거죠. 자, 매번 찬물을 뿌려서 엔진을 식혀야 되는 문제점을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보면은 냉각수, 실린더, 피스톤이 완공했을 때 수많은 왕국에 의해서 어떠한 그 엔진을 기능을 발휘했을 때 이거를 식혀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 사람이 연구한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움직인다고 합시다. 운전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냉각 장치가 없다면 순행이든 동행이든 없다면 그 엔진이 1km 갈 수 있을까요? 엔진이 탁 달라붙겠죠. 결국은 뭡니까? 맨 먼저 만든 사람이 전기기관을 만들었다면 그 전기기관을 시킬 수 있는 그 피스톤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 다음 공정을 만든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 자, 선도자, 퍼스트 무버가 이 피스톤을 만든 발명가라면 패스펠로 자, 이거를 보고 좀 더 업그레이드한 기술을 만든 사람이 더 좋겠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슈퍼에 가면 도표가 있어요. 옛날에 슈퍼에 가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었어요. 일자로.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자, 사람이 서 있을 때 자, 사람 서 있을 때 이 밑에 거 물건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밑에를 보일 수 있게끔 만들었죠? 이렇게. 얼마나 샤프한 아이디어입니까?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패스트 펠로우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어떠한 물체,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편리를 줬다면 그 편리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 바로 패스트 펠로우입니다. 요즘은 페이크 슈머라고 하죠. 페이크 슈머. 짝퉁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뭐 만약에 여러분 루비통 가방을 들고 이태리 들어가다 걸리면 아마 몇 수십 배의 벌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왜 그 짝퉁을 만드는데 그 이태리의 유명한 회사들이 잘 안 잡냐면 소원이겠죠. 내가 만약에 페이크 슈머 짝퉁을 들고 다니는데 내가 항상 짝퉁만 들고 다니겠습니까? 나의 드림 언젠가는 나도 오리지널을 사서 들고 다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퍼스트 무버가 있다, 선도자가 있다면 패스트 펠로우가 있고 패스트 펠로우가 있다면 페이크 슈머가 있다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창작성과 창조성, 너를 만났다는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발명인데, 이 엄마가 아주 가장 귀한 딸이 이제 죽었죠. 이 딸을 너무너무 그리워서 너무 애가 타길래 이 VR을 제작한 사람이 이 딸을 영상 속에 만들어서 둘이 만들게 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VR인데, 어떻게 보면 창작성이라죠. 오리지널을 크리에이티브 창의성과 엮어서 만든 건데, 이 영상을 한 5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어디 있었어? 엄마 내 생각했어? 맨날 해.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나 보고 싶었어. 미안해. 세연아. 난 잘 있었어?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나연이 잘했지? 자, 여기까지 이거는 보고 다시 자, 이제 세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VR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디맨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 이 온디맨드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새로 찾고 또는 분실했던 것을 과거처럼 다시 만들고, 이 시대에 바로 창작성과 창조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잘 보셨을 줄 믿습니다. 자,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되고 어려움 속에서 훌륭한 발명품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헤디 라마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미인이신데 이분이 영국의 배우였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아주 이 영화 배우이자 아주 멋진 이 여성이 바로 발명가입니다. 근데 무엇을 발명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를 발명했습니다. 무려 100년 전에, 물론 당시에 와이파이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 전쟁 중에 군함을 유도하는 장치였죠. 그 유도하는 장치를 나중에 발명가들이 업그레이드해서 와이파이를 만들었죠. 이 헤디 라마르가 만든 와이파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와이퍼 100% 공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바로 아주 세계 최고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라마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중에 어떻게 하면 연합군을 돌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잠수함이 수중에서 무선 유도하는 미사일을 상대방에 빵 쐈을 때 유도하는 장치를 만든 게 바로 와이파이입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각티슈도 발명해서 우리가 뜨는 각티슈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 헤디 라마르가 100년 전에 와이파이를 발명했다면 여러분들은 와이파이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전력을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그렇다면 100년 전에 헤디 라마르가 와이파이 만들었다면 내가 와이파이로 휴대폰을 충전한다?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몫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대단한 이슈입니다. 2020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비드 19인데, 앞으로 이 신종 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종에 의해서 엄청나게 확산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항생제 페니실린의 원료가 바로 푸른 곰팡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전 세계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치료약이 만들고 있고 또는 우리가 진단키트도 세계 최고이고 나름대로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이 코비드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또는 뭐 이렇게 산에 가서 막 캐먹는 거 또는 동물 짐승을 잡아먹는 거 이런 데서 나오는 인간과 동물의 융합 컨버전스, 융합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나올까요? 자, 우리가 항생제 페니실린을 원료는 바로 푸른 곰팡이입니다. 자, 이 푸른 곰팡이를 발명한 사람은 바로 플레밍이라고 하는데 전쟁 중에 이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 다시 말해서 페니실린으로 많은 사람한테 치료를 했을 때 치료약을 원료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 곰팡이를 수집해서 곰팡이로 만들다 보니까 항생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과거 얘기지만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아니면 우리나라가 항생제를 만드는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든 전통 간장이나 전통 고추장 뭐로 만듭니까? 바로 메이주로 만들죠. 그 메이주에 피는 백합꽃, 하얀 꽃, 바로 이게 푸른 곰팡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코비드 19이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지만 아마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비드 19를 치료할 수 있는 반드시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비드 19에 의해서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포에 쌓이는 코비드 19 반드시 우리나라 발명가 또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새로운 치료 물질이 조만간 나올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제가 발명이 왜 필요했는지 또 발명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발명 기법이라고 할까 스캠퍼법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는 스캠퍼의 각자 S, C, A, M, P, E, R을 따서 스캠퍼라고 합니다. 자, 먼저 대치, 결합, 적용, 수정 확대, 모디파이, 타용도, 제거하기, 재배치하기 요거를 발명 기법에 응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응용한 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적용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바로 청소기입니다. 과거에 청소기의 기능이 무엇이냐? 사실은 청소기의 기능은 발명가라면 흡입 능력입니다. 얼마만큼 잔 먼지를 흡입하느냐에 따라서 청소기의 기능이 목적에 맞는데 지금은 기능도 기능이지만 디자인을 중요시 여깁니다. 과거의 청소기는 뭡니까? 빗자루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볼 수 있던 청소기는 바로 선이 있었습니다. 유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선이죠. 자, 그런데 두 청소기를 비교를 해볼게요. 다이슨과 차이슨. 자, 다이슨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맨 먼저 무선 청소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슨이라는 회사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특허 보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이슨도 나오지요. LG도 나오죠. 무선 청소기가 상당히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진품 오리지널 다이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이슨과 차이슨 무엇이 문제냐? 브랜드가 일단은 다이슨이 진품이죠. 오리지널. 자, 그다음 가격. 다이슨은 V80이 100만원이라면 차이슨은 15만원입니다. 디자인. 아무래도 다이슨은 디자인을 정교하게 잘했겠죠. 차이슨은 가격이 싸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성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기의 목적은 흡입력이라고. 다이슨의 흡입력과 차이슨의 흡입력 결과는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적용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발명 아이디어를 보고 새롭게 만드는 거겠죠. 뭔가 특허법은 피해갔겠죠. 다음, 자, 엘리미네이트 제거합니다. 잘 아시겠죠? 선풍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풍기는 부채였죠. 자, 그러다가 우리는 당연히 선풍기는 날개가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세대에서는 선풍기 하면 날개가 당연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이슨 선풍기를 본 세대는 내가 나중에 10년 후에 야, 선풍기는 날개가 있는 거야 하면은 분명히 그 친구들은 선풍기는 날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능 문제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답이 두 개가 되겠죠. 선풍기에 날개가 있다, 선풍기에 날개가 없다. 자, 그렇다면 다이슨이 만든 선풍기는 선풍기 날개를 제거했는데 도대체 어떤 기술로 이 바람이 나올까요? 자세히 보면 선풍기 날개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요 부분에 날개가 있는 거죠. 밑에가 모터가 돌아가서 날개가 있어가지고 요 나오는 클램프에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한 제품입니까? 자, 요런 부분이 바로 제거하기, 뭔가를 뺀 거죠. 자, 그렇다면 제거한다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씨 없는 소박, 이것도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에 뭐가 빼서 더 잘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제거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치하다, 뭔가 이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아마 코카콜라 잘 알 겁니다.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그 코카콜라 코카 2부로 만든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는 특허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는 조성물 특허도 아예 없습니다. 다만 코카콜라는 브랜드 디자인 특허가 있죠. 자, 그런데 전쟁 중에 많은 전 세계 사람한테 코카콜라의 맛을 다 들여놓은 미국이 영국에서 콜라 좀 수입하자니까 노했습니다. 그래서 환타를 영국에서 2차 대전에 독일에서 만들었죠. 콜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환타를 미국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타는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독일로 수출을 금지시키니까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환타라고 그랬는데 뭐 실제로는 FANT 뭐 발음이 좀 틀리겠죠. 독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환타는 독일 발명품입니다. 다만 왜 독일 발명이 됐느냐, 잘 보시다시피 미국과 대치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코카콜라를 안 주니까 만드는 발명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아주 우리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아래 TV는 과거에 50년 전에 가보였습니다. 흑백 TV. 여러분 혹시 마파도 2 봤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TV가 안 나올 때 비 오는 날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죽을 일이죠. 이 안테나를 잡고 있다 보면은 밑에서는 TV가 잘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우리 잘 보십시오. 8K QLED입니다. 아주 사람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과거에는 흑백 TV였을 적에는 산업사회가 발전이 될 수가 없었겠죠. 내가 뭐 헤어를 이쁘게 해봐야 흑백 나올 것이고, 내가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봐야 흑백 나올 것이고, TV가 발전되면서, 산업사회가 발전되면서 이 사회가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이발소, 옛날에는 미장원, 지금은 미장원이라고 합니까? 뭐 헤어 디자이너, 무슨 네일 크리에이터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QLED를 삼성과 LED가 발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이후에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이 가치가 90조 아몰레드 기술인데, 이 기술을 직원들이 갖다가 중국에 팔아먹었죠. 물론 산업 스파이로 구속되겠지만, 그 정도로 이 기술이 앞으로 정부와 경쟁해서 우리가 만들고 살아야 될 기본 가치입니다. 여러분, 근무 중에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메모해서 집에 갖고 가도 그것도 산업 스파이로 걸립니다. 정보 비밀 보호법에서 다 걸리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든